마감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감딜 키워드입니다. 집 나간 투자자도 돌아온다. 가을 전업급 섹터 바이오라고 정해봤습니다. 날씨가 좀 시원해지면서 가을 전어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을 전어가 됐으면 좋겠네요, 바이오가. 오늘은 위즈웨이브의 이건희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어 좋아하세요? 제가 31살 때 전어회를 엄청 많이 먹어서 평생 먹을 걸 다 먹은 것 같습니다. 그때. 그때는 횟집마다 그냥 전어회가 너무 넘쳐가지고. 네. 예. 그때 드시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후로는 잘 안 먹는 것 같습니다. 입맛이 변했는지. 그래도 뭐 바이오주가 전어 가을 전어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미 되고 있는데 네. 뭐 자꾸 이렇게 뭐 지금 투자 지금 상황을 보면 가장 견조한 섹터가 지금 결국엔 바이오가 됐죠. 그렇죠. 지금 뭐 전력기기도 지금 주춤하고 있고. 전력기기 왜 이렇게 못 가나요? 일단 너무 좀 급하게 많이 올렸죠. 그쪽도 올린 상태에서 또 지금 뭐 확인하려고 하는 것들이 좀 있고요. 트럼프나 뭐 지금 민주당이 되나 공화당이 되나 상관없다라고 했던 전력주가 사실은 아닙니다. 트럼프가 되면 피해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주도주들이 좀 쉬는 가운데 주도 섹터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유한양행을 필두로 해서 결국에는 이제 제약바이오가 끌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드디어 시총 비중이 이제 10%가 훨씬 넘어가는 모습까지 올라왔고요. 최근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열심히 힘을 내주고 있고, 셀트리온은 힘을 내진 않지만 잘 버티고 있죠. 크게 안 빠지죠. 크게 안 빠지고 잘 버티고 있고요. 오늘은 뭐 삼천당 제약도 많이 올랐고, 알테오제는 장중에 6%까지 올라갔다가 0.8%까지 빠졌는데 8% 마감으로 끝났는데 그 이유가 31,500원을 넘어가면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31만 5천 원으로 31만 5천 원이 넘어가서 끝나면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히게 31만 5천 원으로 맞춘 것 같습니다. 당분간 알테오제는 경고 종목 지정 안 되기 위해서 약간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지금 가장 핫한 거는 유한양행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발표가 나면 세론이 나오더라도 결국에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틀 동안 빠져서 제가 마음이 좀 아팠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사흘 만에 이제 부활에 성공을 했는데 지금 이제 11만 2,500원까지 이제 올라왔죠. 근데 유한양행 보시면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다들 모르실 텐데 오늘부로 딱 9조를 넘겼습니다. 9천억을 넘겼습니다. 9조를 넘겼습니다. 근데 HLB가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HLB가 10조 8천억이죠. HLB가 그 군단까지 닿으면 한 12조 가까이 될 겁니다. 근데 12조인데 유한양행이 10조가 안 된다. 누가 봐도 좀 이상하죠. 그래서 HLB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HLB는 이게 성공하더라도 본인들이 직접 팔아야 됩니다. 쉽지 않죠. 근데 유한양행은 이미 기술 수출한 거를 성공을 해서 이제 팔리면 로열티를 받는 구조죠. 근데 영업은 누가 하냐? 존슨앤존슨이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영업 사원을 둔 거죠. 그 의미에서는 조금 더 유한양행이 편할 수 있다. 그러니까 HLB는 약간 구조가 완벽하게 잘 돼서 본인들이 직접 팔면 더 많이 벌겠지만 쉽지 않죠. 근데 그 영업을 한다는 게 옛날에 셀트리온도 굉장히 영업하는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좀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HLB를 좋게는 보는데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번에 중요한 거는 시장을 이끄는 거는 여러 가지가 아니라 바이오는 지금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성공한 유한양행과 첨단 생물 보안법 요 이슈가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별도로 이제 9월 21일 날 이제 키트루다 SC 제형에 대해서 발표가 나오는 임상 3상 발표가 되는 알테오제는 별도 사항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유한양행 보면은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이제 갑자기 이게 떴습니다. 예전에는 유한양행 보고 뭐라 그랬냐면 일명 양아치 같이 남의 기술 사다가 팔아먹고 있다. 공인중개사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만약에 오스코텍이 알테오젠이 손을 내밀지 유한양행이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이거를 끌고 와서 존슨앤존슨에 팔 수 있었을까요? 못 팔죠. 못 팔았죠. 그런 의미에서는 유한양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그러다 보니까
60%를 가져간 거죠. 네. 예, 투자를 해주고 60%의 지분을 획득을 했고요. 이게 라이센스 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남이 기술 개발한 거를 자기네 플랫폼으로 끌어들였다가 같이 공동 개발하는 거죠. 이때까지 개발해왔던 인력과 본인들의 인력을 더해서 같이 개발한 거를 이제 국내에서는 이미 신약으로 나왔고요. 이게 좀 있으면 그 9월 초에 열리는 세계 폐암 학회인가 뭐 또 있는데 뭐 되게 많아요, 뭐가. 예, 네. 유럽 종양학회 전에 또 있습니다. 네. 또 있어요. 거기에서 또 렉나자 자체로 단독으로 또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또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렉나자가 지금 병용으로 해서 1차 치료제가 선정이 된 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된 거고 앞으로 유한양행이 적어도 500억, 뭐 1년에 500억에서 많게는 한 3천억까지 이 로열티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게 언제부터냐면 한 내후년 정도, 빠르면 내년부터 좀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미 이제 만들어진 약이기 때문에 지금 내년부터 영업을 하기 시작하면 한 3년 뒤면 전체 폐암 시장에서 한 50% 정도 차지한다라고 하면 한 10조 정도, 적어도 10조 원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단순 계산을 해보면 이게 로열티가 10에서 한 15% 사이 내에서 정해질 거거든요. 그러면 한 13% 지금 보시던데 네. 너무 조금 중간 되게 좋아하죠, 여러분들이. 예. 정확한 건 아직도 모릅니다. 네. 받아봐야 아는 건데 왜냐하면 이게 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니까 미니멈 10%로 계산해도 5천억이죠. 예. 그러니까 뭐 5천억이죠. 한 5조 정도 되니까. 그러면 5천억인데 5천억에서 이제 한 60% 가져가면 한 3천억이 좀 안 되겠죠. 네. 예. 그러면 유한양행이 그냥 앉아서 3천억 버는 회사가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애널리스트들은 되게 복잡하게 뭘 써놨어요. 예. 네. 뭐가 어쩌고 약물의 가치가 어쩌고 저쩌고 막 써놨습니다. 보시면 아마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도. 리포트 100페이지짜리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 다 무시하시고 그냥 산수만 잘하시면 되니까 지금은 유한양행이 좀 끌고 가는 시장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한양행과 협업하는 회사들 도대체 유한양행이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전략이 성공을 해서 지금 이 물질이 이제 레이저 티닙이죠 이게. 네. 레이저 티닙이라는 물질이 신약으로 성공을 FDA 1차 치료제로 성공을 했는데 언제 개발된 거냐면 한 10년 됐습니다. 이름 들은 지 굉장히 오래되셨을 예, 거예요. 예. 레이저 티닙이라고 오래됐는데 그게 한 10년 만에 성공을 한 거거든요. 그럼 지금 보면 유한양이 이렇게 오스코텍 같이 투자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만 보더라도 한 10몇 개가 되고요. 이번에 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사장님인가 R&D 센터장님이 나와서 얘기하시는 게 매출액의 지금 한 12% 정도를 쓰고 있는데 R&D에 이제 20%까지 늘릴 거다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라이센스 인을 해놓고 임상을 못 하고 있는 파이프라인들이 있습니다. 인력이 딸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자금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조기에 빨리 집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서 이제 선순환 효과가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돈 벌면. 이제 좀 있으면 돈 들어오니까 예, 열심히 이제 또 쓰는 거죠.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럼 협업하는 회사들을 기존에 이제 하고 있는 회사들 다시 이제 쭉 찾는 노력이 되면서 어제는 또 그런 종목들이 좋았습니다. 네. 오늘도 여전히 좋은 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저도 많이 말씀드렸던 ABL 바이오가 거기 포함되어 있고요. 이중항체 ADC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유한양행과 지금 가장 협업을 해서 올해 안에 아마 ABL 바이오는 큰 성과가 좀 나올 걸로 지금 대부분 업계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모르겠고 올해 안에 하나 터지는 거 사고 싶어 하면은 ABL 바이오 사시면 됩니다. 그러기엔 너무 올랐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가격 너무 안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ABL 바이오 지금 제가 이걸 언제부터 봤냐면 한 7, 8년 뭐 이렇게 본 것 같은데 네. 예. 보시면 월봉 켜놓으시면 네. 아직도 박스권 상단을 못 돌파했습니다. 예, 36,000원 정도가 박스권 상단으로 보면 네. 예, 아직 시작도 안 했다. ABL 바이오는. 그래서 이제 항상 2만 원대에서 많이 놀던 주식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 3만 원 되니까 되게 많이 올라 보이지만 예전에 4만 원을 넘어간 적도 있었던 때를 기억해 보면 그닥 비싸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인벤티지랩 다들 아시죠? 네. 네. 인벤티지랩은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뭐 펩트론이 가장 1등이긴 한데 인벤티지랩을 왜 보냐? 최근에 좀 주가 좋죠. 이게 유한양행 효과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유한양행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비만 치료제도 유한양행이 인벤티지 랩과 손을 잡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GI 이노베이션이라고 예. GI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상장한 거 보면은 2023년 3월 30일에 상장을 했으니까 이제 한 1년 1년 6개월 정도 됐죠. 네. 예. 한참 이제 걸음마 열심히 하고 말 엄마 아빠 할 때죠, 이제. 네. 예. 이제 조금 시장에서 적응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상장할 때부터 되게 주목을 받았던 회사이긴 합니다. 이 회사가 워낙 기술력이 좋고 면역 항암제 쪽으로 굉장히 지금 성과를 잘 내고 있는데 또 이제 이게 유한양이랑 뭘 하고 있냐면 알레르기 치료제 관련돼서는 유한양이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은 유한양인과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지금 최근에 머크와 같이 지금 면역 항암제 관련돼서 머크의 키트루다랑 네. 거기서 많이 들었던 이름이죠. 네. 알테오젠 SC 제형. 만약에 이게 GI 이노베이션이 잘 되면 이거 병용으로 지금 하는데 만약에 SC랑 같이 적용해서도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GI 이노베이션도 지금 면역 항암제를 키트루다가 굉장히 잘 팔리는 약인데 사실은 효과를 보면 한 10%에서 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면역 항암제에서. 근데 이거를 확대시키려고 지금 키트루다가 계속 옵디보도 그렇고 다른 걸 갖다 붙이죠. 네, 요즘 또 항암제들의 특징이죠. 한마디로 칵테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저것 섞는 거죠. 네. 근데 섞어서 효과가 있냐 없냐를 지금 본 건데 이번에 지금 유한양도 그렇게 해서 효과가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성공을 한 거고요. 또 하나가 지금 그래서 지금 GI 이노베이션이 머크의 키트루다랑 병용으로 지금 이걸 진행을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왜 라이센스 이런 얘기 처음 들으셨죠? 병용으로 해가지고 왜 하지? 왜 먼저 임상을 먼저 하지? 기술을 사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대등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예. 근데 대등할 수가 없죠. 머크랑 GI 이노베이션이랑 거의 뭐 규모가 뭐 코딱지보다도 적은 회사가 지금 저 큰 공룡이랑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최근에 일본 회사도 이렇게 머크사랑 진행을 하다가 아예 먹어버렸습니다. 인수를 했군요.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인수를 하거나 투자를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술 수출을 한 거죠. 물질 아예 사갔는데 지금 회사를 떠가는 경우가 있고요. 물질을 네, 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번 알테오젠도 원래 머크에서 내가 너희를 인수해 줄까 아니면 이 기술을 사갈까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뭐 피인수설이 돌아다녔던 건데 네. 근데 알테오젠은 그걸 계약을 하겠다라고 한 거고 지금 보통 이제 미국에 있는 바이오 벤처 회사들은 나를 먹어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전략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보통 먹히는 걸 싫어합니다. 근데 GI 이노베이션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그런 머크가 이 기술을 같이 하다 좋으면 사갈 수 있겠죠. 네. 예, 그걸 또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좋아 보이고요. 그래서 오늘 제 토픽은 이겁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예, 주봉 월봉 보시면 네. 예, 약간 아까 뭐랑 비슷하죠? ABL 바이오 월봉이랑 비슷한데 이건 주봉입니다. 예, 이것도 지금 못 뚫고 가고 있죠. 네. 예, 14,000원 뚫으면 좀 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최근 분위기는 지금 예전에 관심 없던 사람들이 지금 다 갑자기 신약 파이프라인들을 막 관심 갖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제2의 유한양이 뭐가 될지 계속 찾고 있는 중이다.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제가 탐방을 갔다 온 종목이긴 한데 이건 잘 모르실 텐데 레이저 티닙이 지금 누구의 소유죠? 지금은 얀센, 존슨앤존슨의 소유입니다. 네. 물론 이제 팔았지만 라이센스 근데 이제 로열티는 누가 갖고 있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유한양이랑 오스코텍이 나눠서 갖고 있죠. 네. 근데 그 레이저 티닙이랑 AB온에서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물질에 이제 뭐 폐암에도 쓸 수 있고 여러 암에 쓸 수 있는 물질이 있는데 같이 지금 임상 이상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ABM 바이오, AB온이라는 회사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사람들이 AB온. 잘 네. 모르실 텐데 시가총액은 이제 그닥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한 2천억 좀 넘는데 공모가가 17,000원이었고요. 지금 8,000원이죠.
공모가 밑으로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상장 이후에 시장에서 관심을 거의 못 받고 있다. 근데 나름 이제 기술력은 있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딱 2천억입니다. 2018억이니까. 근데 이 회사도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틴 관련돼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이 유한양행의 효과는 뭐냐면 이제 국내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신약 물질이 미국에서 약이 된 거죠. 그래서 로열티를 받는 구조를 처음 만들어냈다. 굉장히 역사적인 일인데 네. 주식하시는 분들이 역사를 잘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돈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예. 근데 이제 이 역사적인 게 사실은 그 단순히 역사가 아니라 밸류에이션에 대한 굉장한 거를 줄 수 있거든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전에 이렇게 해서 큰 회사가 미국의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는 회사가 이렇게 해서 큰 거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조그만 벤처 회사였는데 하나 성공해서 또 다른 거 인수하고 라이센스 인하고 또 성공하고 이걸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삼성전자보다 더 비싸졌는데, 그러니까 유한양행이 지금 그런 시초를 열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은 적어도 10조는 갈 거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고 앞으로 이제 진짜 로열티가 찍히기 시작하면 그 사이에 또 뭐가 하나 또 터지면 이게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유한양행이 눌리면 좀 보셔야 된다. 새로운 바이오의 대장이 등장. 그리고 여긴 제약도 같이 하고 있죠. 전통 제약사이기도 하죠. 예,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지금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그러나 제 개인적인 토픽은 알티오젠인데 네. 예, 지금 이제 이 안에서 보면 그래도 GI 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을 발굴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찾아본 거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국 견제 목적으로 미국이 지금 첨단 생물 보안법을 지금 상정하겠다. 그래서 9월 말에 뭐 되니 안 되니 뭐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뭐 미국 정치인들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엔 할 거다. 왜냐하면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중국 가게에 지금 너무 지금 혈안이 되어 있죠. 그래서 중국을 이게 말 그대로 그냥 첨단 생물 보안법 이렇게 보시면 그냥 생물보안법 쪽에 이렇게 줄여서 이제 자막 쓰셨는데 첨단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생물보안이 아니라 첨단 생물.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좀 높은 거에 대해서 제재를 많이 하는 거고요. 그럼 이런 이슈는 여전하고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관심은 좀 계속 지속될 텐데 처음에는 보면 CDMO, CMO 이런 기업들 그다음에 중국의 원료 의약품을 만드는 기업들에 대한 제재가 시작될 거고요. 그래서 우시바이오로직스라든지 우시바이오텍 이런 종목들이 한번 폭락을 했다가 또 반등하고 이러고 있는데 여전히 그쪽의 물량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져올 거라는 기대감, 뭐 바이넥스가 조금 가져올 거라는 기대감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ST팜을 시장에서는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ST팜을 조금 더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회사로 보고 있고 이쪽은 원료도 만들고 네. 예, CMO도 하고 CDMO도 하니까 여전히 이제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근본 없는 바이넥스는 조금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바이넥스는 캐파가 좀 너무 적어서 네. 저는 조금 이번에 뉴스 나오면 아마 통과가 되면 그때가 네. 고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나머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ST팜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유한양행 낙수 효과부터 CDMO까지 쫙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즈웨이브의 이건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